호박잎을 이것과 먹었더니 다리에 근육이 붙고 혈관이 깨끗해졌다는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셨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요즘 들어 계단을 오를 때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신 적이 없으신가요? 예전에는 장을 보고 집까지 걸어오는데도 아무렇지 않았는데 요즘은 장바구니를 들고 10분만 걸어도 무릎이 뻐근하고 다리에 힘이 쭉 빠져버리죠? 병원에 가면 뭐라고 하시던가요? 연세가 있으셔서 근육이 많이 빠졌네요. 혈압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체력과 근육이 받쳐주지 않으면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호박잎이 근육과 혈관에 좋은 과학적인 이유, 효과를 2배로 높여주는 찰떡궁합 음식 3가지,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조합 등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2번째 내용은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겠지 하시는 분들도 꼭 알아두셔야 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몸은 30대 이후부터 매년 0.5에서 1%씩 근육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60세를 넘기면 그 속도가 더욱 빨라져 70대에는 청년 시절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지금 잠시 거울 앞에 서서 내 종아리의 알이 얼마나 남았는지 한번 살펴보실래요? 예전 같지 않네 하고 느끼신다면 이미 근육이 빠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기초 체력이 떨어져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해지고 균형 감각이 나빠져 걸음을 걸을 때 휘청거려 낙상 위험이 커집니다. 또한 혈액순환도 나빠집니다. 근육은 혈액을 온몸으로 밀어주는 펌프 역할을 하는데 이게 줄면 손발이 차지고 상처 회복도 늦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혈관 문제까지 겹치면 위험은 더 커집니다. 혈관 안쪽에 콜레스테롤 찌꺼기가 쌓이면 길이 좁아지고 결국 막히면서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무서운 질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근육과 혈관을 동시에 지켜줄 방법은 정말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호박잎입니다. 혹시 호박잎이 노년기 건강에 어떤 효능이 있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호박잎의 효능 첫 번째는 근육 회복과 유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 근육은 단순히 힘을 쓰는 데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에너지 창고이자 혈액 펌프 역할을 합니다. 특히 다리 근육은 혈액을 심장으로 밀어 올려주는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이 근육이 줄어들면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전신 피로가 쉽게 찾아옵니다. 호박잎에는 일반 채소에서 잘 보기 힘든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근육 합성에 큰 도움을 줍니다. 류신은 단백질 보충제나 운동선수들이 즐겨 먹는 영양소로 운동 후 손상된 근육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근육 생성 속도를 높여줍니다. 또한 호박잎에는 비타민 B군이 풍부해 단백질을 근육으로 전환하는 효율을 높입니다. 비타민 B군이 부족하면 단백질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몸에서 제대로 쓰지 못하는데 호박잎은 그 흡수 과정을 돕는 천연 조력자의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농촌 어르신들 중 호박잎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같은 연령대에 비해 하체 근육량이 높고 보행 속도가 빠르며 낙상 위험도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즉 호박잎은 단순한 나물 반찬이 아니라 노년층에게 근육 영양제 역할을 하는 아주 탁월한 식품입니다. 2번째는 혈관 청소입니다. 많은 의사들이 혈관 건강을 수도관 관리와 비유하곤 합니다. 아무리 좋은 물을 흘려보내도 관 안쪽에 녹과 찌꺼기가 쌓이면 물이 원활히 흐르지 못하고 결국 막히게 됩니다.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수록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쌓여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게 됩니다. 이때 호박잎을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호박잎은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합니다. 식이섬유는 장 속에서 콜레스테롤과 결합해 이를 몸 밖으로 배출시켜 버립니다. 이 덕분에 혈관벽에 찌꺼기가 쌓이는 것을 막고 이미 쌓인 찌꺼기를 조금씩 청소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호박잎은 칼륨도 풍부한데 칼륨은 나트륨과 반대되는 작용을 합니다. 나트륨이 몸속에 쌓이면 혈압이 올라가지만 칼륨은 그 나트륨을 소변으로 배출시켜 혈압을 안정시키고 혈관벽에 부담을 줄입니다. 특히 한국인은 소금 섭취량이 세계적으로 높은 편이기 때문에 칼륨이 풍부한 식품을 자주 먹는 것이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호박잎은 그 역할을 아주 훌륭하게 해주는 식품입니다. 세 번째는 관절과 뼈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면 뼈와 관절 건강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뼛속 칼슘이 빠져나가 골다공증이 생기고 관절을 보호하는 연골이 닳아 관절염이 생기곤 하죠.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듯 호박잎에는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칼슘은 뼈의 주성분으로 부족하면 뼈가 약해져 작은 충격에도 금세 금이 가게 됩니다. 게다가 호박잎은 칼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칼슘의 흡수를 돕는 마그네슘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이 함께 들어있어야 뼈가 튼튼해지고 근육경련이나 쥐가 나는 증상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호박잎 속 비타민 K는 뼈에 칼슘이 잘 달라붙도록 돕는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K가 부족하면 칼슘이 뼈로 가지 못하고 혈관에 쌓이게 되어 오히려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관절 건강 측면에서도 호박잎은 매우 좋습니다. 항염 성분이 있어 관절의 붓기와 통증을 완화하고 연골 세포 손상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무릎이나 손가락 관절염이 있는 분들에게 특히 추천할 만한 식품입니다. 네 번째는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항산화 작용입니다. 우리가 숨쉬고 음식을 먹고 스트레스를 받는 과정에서 몸에는 자연스럽게 활성산소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이 활성산소가 너무 많아지면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와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곤 합니다. 호박잎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 A로 변환되어 세포막을 안정시키고 면역력을 높입니다. 또한 비타민C는 피부 탄력을 지켜주는 콜라겐 합성에도 관여해 겉으로 보이는 노화 속도를 늦춰주게 됩니다. 호박잎 속 폴리페놀 성분은 혈관 염증을 줄이고 세포가 암세포로 변하는 것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즉 호박잎을 꾸준히 먹으면 몸속에서 녹슨 철판을 새 것처럼 닦아내는 효과가 나는 셈입니다. 이런 항산화 작용은 단기 효과보다는 장기 효과가 크기 때문에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좋은 호박잎의 효능을 무려 2배로 올려주는 식품이 있다고 하는데요.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된장입니다. 호박잎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조합이 바로 된장입니다. 시골 밭에서 호박잎을 바로 따와 푹 찐 뒤 구수한 된장과 함께 싸먹는 맛은 정말 잊을 수 없죠. 그런데 이 조합은 단순한 맛만 좋은 것이 아니라 영양학적으로도 찰떡궁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된장은 발효식품입니다. 콩을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생기는 이소폴라본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작용을 하여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혈관 탄력을 지켜줍니다. 특히 폐경 이후 여성은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뼈와 혈관 건강이 빠르게 나빠지는데 된장을 자주 먹으면 이런 변화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된장에는 펩타이드라는 단백질 분해물이 들어있어 혈압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호박잎의 칼륨과 만나면 나트륨 배출 효과가 더 강해져 고혈압 관리에 훨씬 유리해집니다. 된장은 칼슘 함유량도 높습니다. 호박잎에도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지만 된장의 칼슘은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체내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즉 호박잎과 된장을 함께 먹으면 뼈와 근육, 혈관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식단이 되는 셈입니다. 단 된장은 염분이 높은 식품이므로 신장질환이 있거나 짜게 먹으면 안 되는 분들은
양을 조금 줄이거나 저염 된장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들깨가루입니다. 호박잎과 가장 고소하게 어울리는 식재료는 바로 들깨가루입니다. 특히 들깨 호박잎국은 시니어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건강식인데 맛뿐만 아니라 영양학적으로도 환상적인 조합입니다. 들깨가루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오메가3는 혈관 속 염증을 줄이고 혈액을 맑게 만들어 심혈관 질환 예방에 큰 도움을 줍니다. 호박잎의 칼륨과 식이섬유가 혈관 속 나트륨과 찌꺼기를 청소한다면 들깨가루의 오메가3는 그 혈관을 윤활유처럼 부드럽게 유지시켜 줍니다. 또한 들깨는 칼슘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100g 기준으로 우유보다 훨씬 많은 칼슘이 들어있는데 호박잎과 함께 먹으면 칼슘 보충 효과가 배가 됩니다. 이 조합은 골다공증 예방과 근육 수축 기능 유지에도 매우 좋습니다. 들깨의 고소한 맛은 호박잎의 풋풋한 향과 잘 어울려 식사 만족도를 높여주기도 합니다. 음식의 맛이 좋아야 꾸준히 먹을 수 있는데 호박잎에 들깨가루를 더하면 매일 먹어도 절대 질리지 않습니다. 다만 들깨가루는 기름 성분이 많아 공기에 오래 노출되면 산패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냉장 보관하고 1, 2개월 내에 다 먹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은 예로부터 천연 항생제라고 불릴 만큼 건강 효능이 뛰어난 식품입니다. 호박잎과 마늘을 함께 먹으면 혈액순환 개선과 면역력 강화 효과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마늘의 핵심 성분은 알리신입니다. 알리신은 강력한 살균, 항균 작용을 하며 혈액 속에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혈액이 끈적해져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 심근경색과 뇌졸중 위험을 줄여줍니다. 호박잎이 혈관 속 나트륨과 찌꺼기를 배출하는 청소부 역할을 한다면 마늘은 그 혈관 속에서 염증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지켜주는 경비원의 역할을 합니다. 즉, 두 식품이 만나면 혈관 건강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데 최적의 조합이 됩니다. 또한 마늘은 체온을 올리고 혈액 순환을 촉진하는 효능이 있어 손발이 차거나 냉증이 있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호박잎의 비타민과 미네랄이 근육과 혈관에 영양을 공급한다면 마늘은 그 영양이 몸속 구석구석까지 잘 전달되도록 돕는 셈입니다. 호박잎을 살짝 데쳐서 다진 마늘, 참기름, 간장, 깨소금을 넣어 무치면 간단하면서도 맛과 건강을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마늘은 너무 오래 익히면 알리신이 파괴되므로 무침이나 볶음 요리에서는 마지막에 넣어 향을 살리는 것이 좋습니다. 마늘 특유의 강한 향 때문에 부담스러운 분들은 마늘을 구워서 사용하면 향이 부드러워지고 소화도 더 잘 됩니다. 또한 발효 흑마늘을 활용하면 위에 부담 없이 꾸준히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호박잎도 절대로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식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그 맛이 달고 부드러워 많이 찾는 채소입니다. 국으로 끓여도 맛있고 나물로 무쳐도 향이 참 좋은데요. 그런데 이 시금치가 호박잎과 함께 먹으면 의외로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시금치에는 옥살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 이 옥살산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칼슘과 결합해 수상칼슘이라는 불용성 결정이 됩니다. 이 결정을 몸은 잘 흡수하지 못하고 결국 소변으로 배출되거나 신장에 쌓이게 됩니다. 문제는 이게 쌓이면 신장 결석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호박잎은 칼슘이 풍부한 알칼리성 채소입니다. 칼슘이 뼈와 근육 건강에 좋은 건 이제 모두 아시겠죠? 그런데 시금치와 함께 먹으면 호박잎의 귀한 칼슘이 흡수도 되기 전에 옥살산과 결합해버립니다. 즉 좋은 영양소가 몸에 쓰지도 못하고 버려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한 어르신들은 칼슘이 결석으로 굳어질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두 채소를 같은 식사에서 함께 먹는 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채소냐 과일이냐로 종종 논쟁이 벌어지지만 건강식품이라는 점은 모두가 인정합니다. 비타민C, 라이코펜, 유기산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과 피부 미용에도 좋은 음식이죠. 그런데 이 토마토가 호박잎과 만나면 영양소의 흡수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산성 성분 때문입니다. 토마토에는 구연산, 사과산, 시트르산과 같은 유기산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혈액을 맑게 하고 피로를 풀어주는 장점이 있지만 문제는 호박잎 속 칼슘, 마그네슘 같은 알칼리성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호박잎은 알칼리성 채소로 체내 산성화를 막아주고 뼈 건강에 좋은 미네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마토의 강한 산성과 만나면 이 미네랄이 장에서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그냥 배설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한 위장이 약한 분들은 호박잎의 섬유질과 토마토의 산성이 함께 작용해 속쓰림, 복부팽만, 소화불량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두 음식을 함께 먹으면 위산이 과다 분비돼 불편함이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들은 건강을 생각해서 아침에 호박잎쌈과 토마토를 함께 드시는데 이렇게 하면 둘 다 좋은 식품임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오히려 반감되게 됩니다. 대안으로는 토마토를 간식 시간이나 오전에 따로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간식으로 토마토를 먹고 점심에 호박잎 쌈을 드시면 서로의 장점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간편하게 먹을 수 있고 포만감도 좋아서 어르신들이 많이 간식으로 찾는 식품입니다. 특히 변비 예방과 에너지 보충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호박과 함께 먹으면 칼륨 과다라는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호박잎은 칼륨이 풍부한 대표적인 채소입니다.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돕고 혈액을 낮추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바나나 역시 칼륨 함량이 아주 높습니다. 바나나 100g에는 약 360mg의 칼륨이 들어있는데 호박잎과 함께 먹으면 한 끼의 칼륨을 과도하게 섭취하게 됩니다. 칼륨이 너무 많으면 고칼륨 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상태가 되면 근육이 오히려 약해지고 심하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져 부정맥이나 심장마비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떨어진 노년층은 칼륨을 배출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점심에 호박잎쌈과 된장국을 먹고 후식으로 바나나를 먹는다면 그날 하루 칼륨 권장량의 절반 이상을 한꺼번에 섭취하는 셈입니다. 단기간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이런 식습관이 지속되면 신장과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면역력을 끌어올리고 심지어 혈당까지 잡아주는 마늘. 하지만 이렇게 좋은 마늘이 오히려 간을 망치고 위암까지 부를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꼭 알아두셔야 할 마늘의 5가지 놀라운 효능부터 잘못 먹으면 독이 되는 경우, 그리고 마늘의 효과를 배가시켜주는 최고의 궁합식품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마늘의 대표적인 효능, 첫 번째는 안정적인 혈압 조절입니다. 고혈압은 우리나라 중장년층 이상 인구의 절반 이상이 앓고 있는 질병입니다. 방치하면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상황이 올 수 있는 무서운 병이죠. 그런데 마늘 속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켜서 피가 막힘없이 흐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2015년 국제고혈압학회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마늘 보충제를 12주간 섭취한 사람들의 수축기 혈압이 평균 10 이상 낮아졌다고 합니다. 약을 먹지 않고도 혈압을 자연스럽게 조절할 수 있다는 뜻이지요. 약물에만 의존하지 않고 매일 밥상에서 마늘 한두 쪽 챙기는 것만으로도 내 혈관을 지킬 수 있다니 정말 반가운 소식 아닙니까? 두 번째는 면역력 강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기 한번 걸리면 오래가고 작은 염증도 잘 낫지 않아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마늘은 우리 몸속의 백혈구 수를 늘려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백혈구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균과 바이러스를 막아내는 방패 역할을 하는데 마늘을 꾸준히 먹으면 이 방어력이 훨씬 강해집니다. 영국 의학저널에 실린 한 연구에서는 마늘 추출물을 12주간 먹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감기에 걸리는 비율이 63%나 낮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마늘 한 쪽이 감기약보다 강력한 예방책이 되는 셈이죠. 특히 요즘같이 바이러스 걱정 많은 시대에는 마늘이야말로
최고의 천연 백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혈당 조절입니다. 당뇨는 노년의 가장 무서운 질병 중 하나입니다. 한 번 걸리면 평생 관리해야 하고 합병증으로 시력 저하, 신장병, 심혈관 질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늘에 들어있는 유기황 화합물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마늘을 하루에 한두 쪽씩 섭취한 환자들이 공복혈당과 식후혈당 모두 눈에 띄게 낮아졌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달콤한 간식 줄이고 매일 마늘 조금씩 챙기면 당뇨를 한결 관리하기 쉬워진다는 거죠. 나도 당뇨 때문에 고생하는데 하셨던 어르신들, 오늘부터 마늘과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암 예방입니다. 누구나 두려워하는 질병, 바로 암입니다. 특히 유암과 대장암은 우리나라 중장년층에서 발병률이 높은 암인데요. 마늘은 이 암세포들의 성장을 억제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는 마늘을 항암식품 1위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마늘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유기황 화합물들이 암세포의 유전자 복제를 막고 세포가 자연스럽게 죽도록 유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암은 걸리기 전에 예방이 최선인 만큼 매일 한두 쪽 마늘이 나를 암으로부터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혈관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벽에 기름때처럼 콜레스테롤이 쌓이기 쉽습니다. 이게 바로 동맥경화로 이어지고 심장병, 뇌졸중 위험을 높이는 주범이 되죠. 마늘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유지하거나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2013년에 진행된 대규모 메타 분석에 따르면 마늘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평균 15 정도 낮아졌다고 합니다. 특히 구운 마늘이나 흑마늘로 섭취하면 혈관 건강 개선 효과가 더욱 뛰어나다고 합니다. 혈관 건강이 좋아지면 온몸이 가볍고 피로감도 확 줄어듭니다. 이처럼 마늘은 고혈압 예방, 면역력 강화, 혈당 조절, 암 예방, 혈관 건강 개선까지 우리 몸 전반에 걸쳐 다양한 건강 효과를 선물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마늘도 조심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마늘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세 가지 경우를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곰팡이가 핀 마늘입니다. 주방 찬장 한 구석이나 마늘망 속에 익고 있던 마늘에서 껍질이 약간 말라 있거나 푸른 곰팡이가 피어 있는 걸 발견한 적이 있으시죠? 아까워서 껍질만 벗겨내고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곰팡이가 핀 마늘에는 아플라톡신이라는 무서운 독소가 생길 수 있는데 이 독소는 간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심할 경우 간암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아플라톡신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 눈에는 겉만 곰팡이처럼 보일지 몰라도 안쪽 깊은 조직까지 이미 독소가 퍼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곰팡이 핀 마늘은 무조건 버리는 게 좋습니다. 아깝다는 생각보다 내 몸이 더 소중하다는 생각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간이 약해지는 노년기에는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마늘빵입니다. 마늘빵은 마늘이 아니라 지방과 당분 덩어리일 뿐입니다. 고소한 냄새에 한 번, 부드러운 식감에 또 한 번 먹게 되는 마늘빵. 우리 어르신들도 좋아하시는 분 많으시죠? 그런데 사실 마늘빵은 건강에 좋은 음식이 절대 아닙니다. 대부분의 마늘빵은 버터나 마가린, 설탕, 밀가루가 듬뿍 들어가고 마늘은 그저 향을 낼 정도로만 아주 소량 들어갑니다. 즉 이름만 마늘빵일 뿐 실상은 고지방, 고당분, 고열량 음식입니다. 일반적인 마늘빵 한 조각에 들어있는 칼로리는 150에서 250 칼로리 정도인데 이는 밥 한 공기 칼로리에 맞먹는 수준입니다. 게다가 포화지방 함량도 높아서 혈관 건강에 매우 나쁜 영향을 줍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병이 있는 어르신들께는
마늘빵이 작은 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가끔 소량으로 즐기는 건 괜찮지만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고 자주 드시는 건 오히려 몸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마늘을 건강하게 섭취하려면 빵이 아니라 찐 마늘이나 구운 마늘 또는 마늘 차의 형태로 드시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위가 약하신 분들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위장이 약해진다는 거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소화가 잘 안 되고 조금만 자극적인 걸 먹어도 속이 쓰리고 더부룩한 느낌이 드는 경우 정말 많지요. 마늘은 분명 건강에 좋은 식품이지만 생으로 먹으면 매운맛과 강한 향 때문에 위 점막을 강하게 자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염이나 소화불량,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같은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생마늘 섭취가 속쓰림, 복통,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미국 소화기학회에서도 위장 질환자들에게 날카로운 향신료 섭취를 줄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생마늘 속 알리신 성분은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가 약하신 분들은 반드시 익혀서 드셔야 합니다. 익히면 알리신 성분이 부드럽게 변해 소화에 부담을 주지 않게 됩니다. 또 꿀이나 식초에 절인 마늘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늘 섭취 시 주의해야 할 경우를 알려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마늘의 효능을 2배로 올려주는 찰떡궁합식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참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는데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지 않은 분이 혹시 계시다면 꾹 하고 한번 눌러주시고 계속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실 겁니다. 마늘의 효능을 2배로 올려주는 첫 번째는 바로 꿀입니다. 꿀은 달콤하면서도 몸에 좋은 천연 감미료입니다. 단순히 달기만 한 게 아니라 항균 작용, 염증 완화, 피로 회복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꿀과 마늘을 함께 먹으면 어떨까요? 바로 마늘의 강한 매운맛이 부드러워지고 흡수도 더 잘 되게 됩니다. 꿀에 마늘을 절이면 마늘 속 좋은 성분들이 꿀 속으로 자연스럽게 우러나와서 두 가지 효능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킵니다. 실제로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 연구에서도 꿀과 마늘을 함께 섭취하면 면역세포 활동이 활발해지고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강해진다고 발표했습니다.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생마늘을 깨끗이 다듬어 꿀에 담가 두세요. 그리고 하루 한 숟가락씩 드시면 됩니다. 특히 감기 기운이 느껴질 때 아침 공복에 한 숟가락씩 드시면 몸이 금방 가뿐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마늘의 매운맛을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꿀에 절인 마늘은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식초입니다. 식초는 예로부터 건강식품으로 유명합니다. 소화를 돕고 혈당을 조절하고 피를 맑게 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늘을 더하면 두 식품의 장점이 만나 혈압, 혈당, 소화까지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이나 식욕이 없으신 분들께는 마늘 식초가 정말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생마늘을 얇게 썰어 식초에 담가 일주일 정도 숙성시키세요. 그러면 매운맛이 부드러워지고 초산과 마늘 성분이 어우러진 아주 건강한 마늘 식초가 완성됩니다. 매일 식사 전후로 한 숟가락씩 드시거나 물로 희석해서 마시면 됩니다. 일본에서는 이 마늘 식초를 장수 식초라고 부르며 꾸준히 챙겨 먹는 어르신들이 많다고 합니다. 국내 한 대학병원에서의 연구에서도 마늘 식초를 8주간 복용한 실험군이 혈압과 혈당 수치가 유의미하게 낮아졌다는 결과를 발표했을 정도입니다. 특히 여름철 입맛 없을 때 신선한 마늘 식초 한 모금이면 입맛이 확 돌아오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생강입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손발이 차가워지고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쥐가 나거나 관절이 시큰거리기도 하죠. 생강은 그런 문제를 개선해 주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늘도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돕는 식품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금상첨화입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생강과 마늘을 함께 차로 끓여 드시면 감기 예방, 몸살 완화에 정말 도움이 됩니다. 만드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생강과 마늘을 얇게 썰어 물에 넣고 은근히 끓이세요. 여기에 꿀을 살짝 타서 드시면 맛도 부드럽고 속도 따뜻해지고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국립전통의학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생강과 마늘을 함께 섭취한 그룹은 단독 섭취군보다 혈액순환 지표가 훨씬 개선되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몸이 차거나 평소에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자주 감기에 걸리시는 분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은 조합입니다. 마치 추운 겨울에 따뜻한 난로 옆에 앉는 것처럼 생강과 마늘이 몸 안에서부터 온기를 돌게 만들어줍니다.